네. 그럼 이제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강백신 검사 얘기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강백신 검사 통신 사찰을 주도한 혐의가 또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프로스에 이런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검사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소추 절차에서도 국회가 검사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글도 올렸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좀 계세요? 무식한 소리라고 보고요. 무식한 그 소리다. 검사가 저희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법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대의기관인 국회가 이 여러 혐의에 대해서 또 수사하지 않고 있는 방탄 검찰의 이 불합리한 이 수사 방해에 대해서 해당 검사의 비리 의혹들을 제가 질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부디 근데 증인 선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꼭 이 범인들이 예. 혹은 범죄 의혹이 있는 분들이 증인 선서를 안 하세요. 그때 임성근 사단장, 예. 이종섭 장관, 신범철 차관 등이 증인 선서를 안 했다가 다음 이제 입법청문회 때 안 네. 했다가 국민청원 때는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임성근 사단장 안 하다가 다시 말을 오후에서야 바꿨죠. 하지만 예. 그래서 부디 좀 증인 선서는 증인 선서는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 묵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권리를 얘기하실 거면 어찌되건 오셔서 국민 앞에 떳떳하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되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직접 보시니까 이게 느껴집니까 분위기가? 아 당연하죠. 누가 어. 아니 시청자들도 다 아시죠. 박정우 대령은 딱 정말 그 소신 있고 지조 있는 군인의 모습이었고 누가 봐도 임성근만 이렇게 손가락 계속 던져가면서 뭐 불안불안하고 범이 막 불안불안하고 그러다 문자 막 네. 주다가 광주고검에 있는 광주고검 네, 검사한테 네. 뭐 문자나 주고 그래서 법률 자문이나 받고 그럼 이제 법사위 중에 문자 주고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찔리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누가 수밖에 봐도 없다. 범죄자죠. 저는 제 눈에는 그냥 범죄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또 너무 검사들이 사람을 볼 때 범죄자로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견 없이 봅니다만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범죄자 같아 보이더라. 그런 그냥 정도 느껴지는 분위기가 네, 뭐 아무래도 떳떳하고 당당하면 본인이 예. 알고 있는 사실, 네. 본인이 그리고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께서도 아실 것 같아요. 예. 박정훈 대령은 누가 봐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지만 이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장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꼭 본인에게. 대통령과의 통화는 기억이 나는 거죠. 예. 국가 안보와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기억이 납니까, 그건? 그러니까 뭐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그렇고 뭐 박진희 뭐 군사보좌관도 그렇고 이종섭 장관도 그렇고 다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 800의 7070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아니 그 전화가 남성이었는지 여성이었는지는 그때 질의가 나왔는데 그거는 개인정보 보호도 아니고 국가 안보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 7070이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국가안보와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그것도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에서 발언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찌되었건 본인들이 감추고 싶은 게 많다. 그리고 다 기억도 못하면서 왜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기억 나는 것도 있었잖아요. 임성근 전 사단장은 3부. 골프 3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보면 공부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7월 31일에 발생하는 예. 이첩 보류 외압과 8월 2일 날 있는 회수 과정에서의 외압이 완전 별개의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이 얘기를 다시 하면 너무 기니까. 근데 네. 딱 유일하게 유상범 의원이 골프 3부. 얘기는 골프 3부 얘기죠 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군 골프장에 3부가 없습니다. 네. 하시면서 제가 그때 약간 감동을 했죠. 그래도 뭐 하나는 진실을 저거 얘기했구나. 하나 거의 진실 얘기하는구나. 저거 하나는 진실을. 너무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라 예. 그거는 뭐 감출 수가 없는 비밀이죠. 네. 그렇죠. 너무 그냥 그거는 소위 빼박이니까. 그렇죠. 본인 예. 소속 계급이 뭡니까 했어요. 전 해병대 소장입니다라고 답변한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해병대 소장은 맞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 탄핵 얘기로 돌아와서 말이 많네요. 예. 많이 하셔도 돼요. 예. 대한변협이 어제 검사 탄핵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안동환 검사도 탄핵 소추가 됐는데 거기 이제 공소권을 남용한 그 점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고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실형 선고 받았는데 검찰 내부에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결국에는 탄핵 소추에 이르는 지경까지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런
상황에 그렇죠. 근데 그건 예. 맞죠. 그건 맞는데 이제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3명의 검사 탄핵 중에 이 안동환 검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소위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헌재로 갑니다. 그럼 헌재의 소추위원회 역할을, 그러니까 소위 헌법재판소의 검사의 역할을 법사위가 하게 되는데, 당시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김도 위원장이었고 해당 이 헌재 재판을 할 수 있는 변호인단도 제대로 구성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헌재에서 아니 국회가 탄핵안을 보내놓고 송달시켜놓고 제대로 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느냐, 오히려 50억 클럽 특검법 때 선임했던 민주당 측 변호사 한 명이서 고군부투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분이 50억 클럽 특검법도 해야죠, 이상민 장관 탄핵도 해야죠, 또 이 안동환 검사 탄핵도 해야죠. 너무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렸고 법사위에서 또 제대로도 안 해주고, 사실 주심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셨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동환 검사 탄핵은 법사위도 의지가 없었고 제대로 된 변호인단도 갖추지 못했고 헌재도 그러니 우리가 굳이 이거를 제대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 예. 그럴 맥이 빠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흐지부지. 저는 안동환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흐지부지 재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법사위가 이제 민주당이 다시 네. 가지고 오면서 아주 대폭 강화한 변호인단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예. 또 이번 헌재 재판에서도 저는 재판 기일이 열리면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헌재에 가려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대로 재판과 심리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가 이렇게 제대로 이 변론도 안 했다고 하던데, 이번엔 저희가 열심히 하겠죠. 최선을 다하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그 검사 탄핵일 꼼꼼하게 살펴보고 흐지부지 되는 일 없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고스란히 만약 헌재에서 불합리한 재판 과정이 있었다라고 예. 판단되면 제가 법사위에서 공개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지점이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재판은 말이 안 되고 법 논리 구성도 이렇고 예. 또 재판 이 과정이 좀 하자가 있다. 좀 이건 보완해 달라라는 예. 식의 요청도 드릴 수 있죠. 법사위원으로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구현되는지는 네. 저희 국회 입법부의 이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걸 들여다보면 검사 탄핵이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검찰 내부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수사하는 대상자 대비 기소 비율 예. 봤을 때 검찰은 1%인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웬만큼 수사하고 나서 기소 비율을 3분의 1 정도, 30% 이렇게 넘게 되는데, 검사만 유독 어떤 수사와 어떤 비위가 있든지 간에 제대로 기소도 안 하고요, 수사도 제대로 안 합니다. 대충 해서 영장 청구해봐야 그게 영장이 발부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의 없는 영장 청구는 아무 의미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혜병 사건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게, 영장 발부 비율은 일반적으로는 이 소위 90%가 넘거든요. 근데 90%가 넘는 영장 비율 중에서 통신 영장 같은 경우는 95%가 네. 넘어갑니다. 근데 공수처의 영장 발부 비율은 70%가 안 돼요, 채. 60%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종호의 변호인을 했던 이 부장검사, 예. 차장 직무대행했던 송모 부장검사와 실제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부의 신모 검사를 예. 우리가 수사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거고, 그것도 수사가 1년이나 진행된 올해 7월 초가 돼서야 스스로 직무 배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과연 영장 청구나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거며 제대로 된 수사 과연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저는 공수처 수사를 솔직히 신뢰 가지 않습니다, 별로. 그냥 이제 답정너식으로 네. 이미 결과 정해 놓고 꼭 그분들은 아닐지라도 예. 송모 검사, 신모 검사가 막 수사 외압을 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의 있고 아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사 환경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그 세관과 연루된 그 건도 같은 공수처에 배당이 됐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제 수사가 개시되겠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있는데요. 공수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고위공직자 수사처이기 때문에 이 소위 경찰, 그러니까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은 다 들어가지만 물론 또 대통령과 친인척도 다 들어갑니다. 김건희 여사도 들어가겠죠. 최은수 장모도. 근데 이 경찰도
이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 수사 대상과 범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 수사 외압과 관련된 조병로 경무관 같은 예. 경우는 뭐 수사 대상이지만 그 밑에 있는 하위 직급들 그 소위 백혜령 예. 수사부장 경정이죠. 경정이 지금 경감으로 정말 지위가 낮춰져서 네. 지구대장으로 이 소위 좌천돼 예. 있는데 그 당시에 용산에서 다 이거 살펴보고 있어라고 이야기했던 영등포 경찰서장이 도대체 어떤 인연으로 어떤 전문성으로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총경은 또 수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수사 범위도 좀 더 넓혀야 되고 고위공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비리 혐의와 부패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저는 직권남용을 포함한 여러 이 다른 죄에 대해서도 공직자 뭐 수사 범위와 대상도 넓혀야 된다 보고요. 당연히 지금 이성현 의원님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 관련 법안을 내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총경급도 당연히 경찰서장 일선 서장이 가장 큰 또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과 범위도 넓혀야 되고 예. 혐의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하고 그리고 검찰 수사권의 중대범죄수사처 이관 이런 거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 추진이 되고 네, 차근차근 봐야 준비가 되고 하나요? 있고요. 예. 어찌되건 이제 검찰의 일단 1차 검찰 개혁의 목표였던 수사 기소 분리 문제.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중 등으로 이제 저희가 등을 남겨뒀으면 안 되는데 정말 지금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렇게 시행령 통치할 걸 알고 있었으면서 저는 너무 아직도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분노가 일어납니다. 저는 등으로 하면 무조건 저거 시행령으로 넓혀서 별건으로 넓혀서 수할 거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어찌됐건 뭐 중으로 했으면 그나마 이 부패와 경제에 대해서만 할 수 있었을 텐데 등이란 말이 들어가면서 지금 6대 중대범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검찰개혁의 목표였던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그래서 2차 검찰개혁의 목표는 수사기소를 그러니까 그 검찰 내에서 이 수사 기소를 예. 분리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분리하자라는 기관을 거고요. 분리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검찰의 기소 기능은 공소청이 갖고요. 이 수사 기능 중에 뭐 6대 수사 범죄에 대해서만 중수청이 갖고 있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눠서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나눈 거죠. 수사 중에서도 경찰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일선 수사가 있고요. 또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수사가 있고요. 또 6대 중대범죄 뭐 여러 가지 부패 범죄라든지 마약 범죄라든지 선거나 공직자 관련된 여러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이 중수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 가지 수사기관들이 서로 맞물려서 정말 톱니바퀴처럼 또 이 3분지게처럼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대한민국 어떤 국민에게 마치 이종호 씨가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었다는 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 어떤 국민이 경찰과 검찰이 대등하게 싸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아무리 수사지휘권을 이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여러 검찰이 검찰의 위에 있다는 건 뭐 어느 누구도 검사 대통령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건 모든 국민들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일선 수사를 유지한 채 이 검찰을 쪼개서 공소청과 중수청 그리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들이 검찰개혁 시즌 2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조국 당과 이렇게 연대할 건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걸로요? 그 TF에서 추진하고 어, 있는 이런 정책들. 조국혁신당의 이 법안도 있을 거고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잠깐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예. 법안이 있을 거고요. 네. 저희 안도 있기 때문에 두 안을 병합해서 예. 당연히 법사위에서 심리하겠죠. 아니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이 부분과 연대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다라는 언급이 있어서 혹시나 뭐 내부적으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연대란 표현 자체가 예. 좀 맞는 것 같지 않은데요. 당연히 검찰 개혁 시즌 2는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 진보 진영의 모든 지지자와 국민들께서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국민적 연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대를 굳이 뭐 억지로 뭐 이렇게 뭐 갑자기 네. 없던 연대를 만들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이미 공감대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형성이 되어 때문에 있다.
뭐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으로 만들면 되겠죠. 저희는 네. 아마 조국혁신당 안도 그렇고 저도 잠깐 봤는데 저희 안도 그렇고 네. 저희가 아직 저 안이 확정돼서 나오진 않았지만 예. 아마 둘 다 어떻게 해서든 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시키는 쪽으로 갈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일치한다면 세부 내용은 충분히 협의 가능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대의는 확실하다. 그렇죠, 당연히요. 예. 네, 그리고- 대세는 지장 없다. 대세는 지장이 예. 없다. 그리고 이 라디오 인터뷰가 좀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 오빠와 관련된 그 있죠.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대표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사이다라는 그 주장.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인터뷰가 나간 후에 해당 제보자에게 고소를 당하셨어요. 명예훼손 그러게요. 혐의로.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도 잘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일단 근데 그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종호 씨 사진을 왜 저한테 제공했는지, 왜 27일에 먼저 와서 제보를 했는지부터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분이 먼저 스스로 와서 그렇죠. 제보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끌고 온 건 아니니까, 네. 저희가 구속영장이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의 누구의 도대체 어떤 명예를 훼손했는지도 분명히 알고 싶은데 일단 제가 고소장을 그 정보공개 청구해 놓은 상태니까요. 받는 대로 또 제 반박을 할 텐데 만약 기분이 나빴다면 김건희가 나한테 오빠라고 해라고 기분 나빴을 이종호 씨나 나 오빠라고 안 하는데 내 명예를 훼손한 거야라고 생각할 김건희 여사가 고발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원래 당사자들이 그들일 수 있으니까.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서 당사자가 불쾌해야 돼요. 도대체 그래서 누구의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그리고 김건희 씨가 뭐 욕설을 이종호 씨에게 했다거나 이종호 씨가 그 말을 듣고 불쾌했다는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과 대응을 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소장 보려고요. 그 제보자의 주장은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전 대표를 오빠라고 부르는 김 여사의 통화 음성을 들은 본인이 것도 그렇게-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통화를 최근에 했다는 것도 더욱 아니고, 그리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에게 이 오빠라고 부른 통화를 예. 했다라는 것과 또 임성근과 이종호 씨가 작년 연말에 그쵸. 만났던 것도 아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본인이 했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를 저랑 단둘이 한 게 아니라 네. 관계자 한 분과 저희 보좌관 2명과 5명이서 그 있는 자리를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주 공개된 자리에서 본인이 했던 말이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권익위는 공익제보 보호기관 중에 하나예요. 저희 의원실이 공익제보 보호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제보자를 상대로 제가 그 해당 제보자의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거나 그분과의 신분이 이야기 노출되거나 하는 그분에 그런- 대해서 제가 이름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신분을 언론사에 제공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분과의 명예를 훼손할 일이 없다. 녹취를 그렇죠. 그분의 이름을 제가 말한 적이 없고 그분과의 녹취를 제가 제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소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뭐 얼마든지 증거와 자료를 공개할 생각이 있지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제가 저희 의원실에까지 와서 제보를 한 분을 가지고 뭐 무고죄로 제가 고발까지 하긴 좀 고소까지 하긴 그래서요. 그러면 무슨 뭐 외압이 있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일단-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명예훼손 그렇죠. 고소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종호 측 사이에서도 너 미쳤냐? 왜 도대체 장경태 씨 가가지고 이 그거를- 자료와 증거와 제보를 했느냐라고 아마 엄청 궁지에 몰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 했다가 지금 쏙 들어가셨어요. 이거 저는 권성동 의원님 어디 계신지 찾고 있습니다. 저보고 사전 모의 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사전 모의를 하더라도 먼저 만난 사람과 모의를 하지 만약에 뒤에 만난 사람이면 사후 모의라고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제보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김구현 변호사로부터 단 한 장의 사진도 받은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수사되면 뭐 제가 다 어디서 받았는지 다 공개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보 조작이라고 하면 사진과 뭐 초대장이든 같이 찍은 사진이든 받은 쪽에서 제보를 조작하지 안 받은 쪽과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그래서 예. 제가 이종호 측에서 제보도 받았다, 그 자료도 받았다 했더니 또 그 다음 기자회견 뭐 페이스북인가요? 장경태는 처음엔 김기현 변호사와 제보 조작 네. 사정을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뒤에 페북엔 장경태는 이 전문 사기 조작범인 주가 조작 사기범인 이종호와 이종호 측과 이종호와 제가 제보 조작했다고 예.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좀 제보 조작했다고 주장하시면 좀 더 신빙성이 있으실 텐데 아무튼 이종호 씨에게 그래도 용기 있게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주가 조작 사기범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주가 조작 사기범에 이 대통령실에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처지가 빈공해지지 않도록 이 발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 걱정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주가 조작 사기범이라고 이종호 씨를 지칭한 순간 그 되게 친분 있는 또 예. 가족 같은 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가족 같은 분이 또 불쾌하시면 또 경로하시면 큰일 나잖아요. 예. 또 네, 가족 같은 사이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제가 말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본인 다음 공천 떨어뜨릴 수도 있죠. 아, 그럼 네. 혹시 이 불 씨가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삼부토건으로도 불똥이 튀어서 좀 더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네,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예. 했었어요. 첫 번째는 임성근과 이종호는 단순 친분 관계지 그냥 그렇게 뭐 구명 로비를 할 사이가 아니다라고 네. 하면서 그냥 그 사진 몇 번 찍었다 이 찍은 사진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진을 달라고 했지 제가 그 핸드폰을 뺏어서 네. 받겠어요? 뭐 비밀번호 다 잠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단순 친분 사이라고 했는데 이종호 씨는 성근이 한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종호 씨 모른다는 네. 거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삼부토건 삼부 이야기는 삼부토건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군 골프장 이야기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말이구나. 저희 군 골프장에 삼부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맞춰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하나가 좀 아리까리했는데 그 최모 경감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누구냐 했어요. 멋진 해변 단톡방에 있는 멤버는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그냥 착한 형이다라고 하길래 제가 원래 그분이 총경 이상급 경찰인 줄 알고 엄청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총경 이상인 줄 알고. 근데 경감이라고 하시길래 그러면 경감까지 저희가 조사할 필요 없겠다. 그래도 같은 그냥 골프 치는 모임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안 했는데 예, 그분이 누굽니까? 나중에 공개된 게 조병로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실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연결. 그래서 왜 이종호 씨가 김기현 변호사 통화하면서 우리가 뭐 경무관 있는데 별 2개 달아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데리고 다니지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잖아요. 주변에 경감 정도는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야? 그 멋진 해병 단톡방에 있는 최모 경감이 예. 그 별 2개 달아줄 예정이었던 조병로 마약 수사 외압 사건의 그 조병로 경무관의 부속실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 소속과 직책까지만 조사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국회에서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희도 이게 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 가지고 정말 집요하게 추적해서 밝혀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기자하고 똑같죠. 저희는 이제 좀 그나마 자료 요구권이 있는 정도인데 자료 요구해도 안 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근데 최모 경감에 대해서 실명 얘기 안 했습니다. 하도 요즘에 고발을 많이 하니까. 근데 딱 그냥 막 조사를 하다가 근데 경감이라는 얘기 듣고 저희도 아무튼 안 했는데 그때 소속과 직책을 알았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딱 흘려들었던 세 번째가 그 단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해서 어떤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걸 포착한 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3부 얘기를 할 때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삼부토건 이거 할 때 막 화들짝 놀라면서 3부 그 골프장 3부 얘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근데 그 이후에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워낙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더 대화가 진전하기 어렵고요. 뭐 그랬습니다. 지금 의원실에서 그럼 뭐 조금 더 자료 요구를 이종호 씨가 청문회 나오시면 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요? 네. 개별적으로 이제 의원실 차원에서 그리고 수집하고 실제 있는- 이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이 일어나는 과정과 시기도 봐도요. 2023년 작년 5월에 3부 체크하고라고 하고 나서 5배 불과 그렇죠. 5배 뛰는 건 기본이고요. 그건 뭐 명백한 주가 조작인데 3부 체크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와 젤렌스키 여사가 만난다든지 또 추경호 장관과 또 이 우크라이나 이 경제부 장관이 만난다든지 심지어 삼부토건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함께 이 우크라이나 재건 행사에 간다든지 등의 아주 구체적인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려고 정말 저한테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님 막 370번 압수수색하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통신기록 사찰 지금 3천여 명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발 저한테 수사권 좀 줘보십시오. 저 영장 청구권만 주시면 제가 아주 검찰과 이 멋진 해병 공수처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수사해 드릴게요. 정말 제가 대신
정말 수사하고 싶네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왜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명백하고 도대체 이종호 씨나 임성근 사단장이나 왜 이분들의 이 통신 기록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장 청구나. 그러니까 정말 이 영장 신청하셔서 제대로 좀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통신조회권도 국민의힘 쪽에서 당했다는 분들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감히 국민의힘을 귀족들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미천한 민주당 의원들은 하겠지. 예. 네. 아니 뭐 수사권 나에게 달라 했는데 지금 서울시당 대회 지금 도전하셔가지고 서울시당 위원장에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뭐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지금. 일단 이제 2년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역할을 했고요. 예. 많은 노력과 작은 역할을 했고요. 어찌됐건 이 노하우와 경험과 여세를 몰아서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서 압승을 위해서 어찌됐건 이 차기 선출될 지도부와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는 시도당 위원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당 위원장이 뭐 당연히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여러 공천권이나 또 인사 예산권도 있거든요. 시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차기 지도부와 아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시도당 위원장이 필요하고요. 지방선거 압승에 또 서울시당 당직 경험도 있고 여러 당무 경험과 당원 당규 개정과 예. 혁신안을 주도했던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되면 정말 지방선거에 전 최선봉에 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승리가 결국 경기도의 승리고요. 또 수도권의 승리가 또 부울경의 승리고요. TK의 승리고요. 또 당연히 호남에서도 전국적 지지를 받는 민주당을 당연히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으로 이제 그러면 지지 호소를 네. 하신다면 단수 뭐 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예. 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자 현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 장경태 의원입니다. 2년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재명 대표님과 이게 당 지도부가 선출되자마자 일주일여 만에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당하고 국회 사무처와 정말 많은 의원진들이 압수수색 당하면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여러 체포 동의안 과정이나 혹은 또 대표님의 단식과 피습 과정에서 정말 이 흔들리지 않는 지도부 또 강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말 이 노하우와 이 경험과 이 여세를 바탕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서울시당 또 강한 서울시당, 혁신 서울시당을 만들어서 승리하는 서울시장 선거 또 서울지방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많은 당무 경험과 혁신 경험이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로서 앞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여러 민주당 당보 등의 방송국 설립 등 아마 정말 서울시당이 바뀌고 있고 정말 시당이 재밌다. 내가 서울시당 당원이 되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일들 많이 할 테니까요. 서울시당 당원증 발급이나 또 서울시당 당원 보험 가입 등도 이미 혁신안 위에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 당원이 되는 걸 바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또 여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자극을 받고 우리도 서울시당처럼 하고 싶다라고 전면 검토할 정도로 아주 경쾌하고 역동적인 서울시당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합동 연설회도 보시고 또 마지막에 저도 연설할 예정이니까요. 서울시당 대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끊으려고 했네요. 네. 예. 아무튼 네, 할 말은 많았지만. 네. 화이팅 네. 예, 해주시고 좋은 결과 당연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얘기가 곽상원 의원은 통신사찰 명단에 잘못 이제 들어간 걸로 얘기가 돼서 그래요? 네. 예,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민주당 공보국에서 연락이 와서 네네. 이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약간 예. 이상하긴 했어요. 이게 제공 일자가 안 맞긴 하더라고요. 저는 다 명단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네. 정정을 해드리면서 네. 오늘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자주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예,